범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무슨 영화 제목도 범죄 도시.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봐도 범죄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용어가 생겼어요. 뭐 예전에는 그런 용어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왠지 심리학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일명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용어들, 우리가 범죄 심리학자는 아닌데 워낙 이런 용어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정작 뭔가 좀 이상한 정신 상태라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정확하게 소시오패스가 뭐냐, 사이코패스가 뭐냐, 그리고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용어가 있느냐, 있다면 그거는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심리학자는 아니니까. 하지만 워낙 요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뜻도 모르고 그냥 듣는 것보다는 이게 뭔 뜻인지 한번 개념 파악 정도는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챗GPT한테, 만만한 게 AI다.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시오패스가 뭐지?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이코패스가 그냥 우리가 사이코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정확한 개념이 뭔지 이런 거 잘 모르겠다는 거죠.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일종이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뭐 종류가 많은가 보죠. 그 종류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이 뜻이 뭐냐면 개인이 사회적 규범과 법률 무시하고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나 죄책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뭡니까 이 지밖에 몰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주로 충동적이래.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행동하는 특성이 있고 거짓말이나 사기 행위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야, 이거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구만. 이들은 타인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뭐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사이코패스는 뭐지? 나도 궁금한데. 이거 사이코라는 소리는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솔직히 들어보기도 하고 사이코라는 말을 많이 해보기도 했어요. 에이 사이코야 뭐 이런 식으로. 밑에 나오네. 6번 소시오패스 뜻과 사이코패스와의 차이 및 특징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소시오패스를 생각을 할 때 사이코패스와의 차이점을 많이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자, 사이코패스는 정신적 질환의 한 형태랍니다. 주로 사회적 규범, 도덕적 기준에 대한 무관심,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특성. 이거는 뭐 소시오패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감정적 냉담성과 함께 충동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책임감, 이렇게 보면 소시오패스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이코패스는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대. 이게 좀 달라지네. 아까 소시오패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충동적이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행동하는 특성. 사이코패스는 뭐다?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 야, 이는 종종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약간 느낌이 옵니까? 사이코패스는 계획적이야, 계산적이야. 그런데 지밖에 몰라. 소시오패스는 지밖에 모르는 건 맞는데 이게 지 멋대로 하는 게 충동적으로 계획 세우지 않고.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챗GPT한테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점은 뭐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물어보고 이제 우리 전자도서관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제 예상컨대 주로 보면 법적인 측면에서 주로 보면 이제 범죄 심리학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일반 심리학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약간 의학적 차원에서도 좀 다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챗GPT는 뭐라고 하냐면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모두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유형이랍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뭐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기원이 다르구나. 기원이. 사이코패스는 주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뇌의 특정 부분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사이코패스는 주로 선천적 요인. 소시오패스는 후천적 요인.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첫 번째, 선천적 요인, 후천적 요인.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뇌의 특정 부분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 결핍. 소시오패스는 환경적 영향으로, 후천적이니까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타고난 거고 소시오패스는 길러지는 거다. 길러지는 것. 요렇게 차이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요런 데서 차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 처리는 사이코패스는 감정 결여, 소시오패스는 감정을 느낄 수는 있대. 왜? 후천적이니까. 원래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사이코패스는 감정 자체가 없어. 타고난 거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대. 그러니까 사이코는 진짜 사이코네. 이거는 아주 그냥 타고난 거네. 예.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이 진짜 환경의 문제다. 원래 안 그랬던 애들이죠.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거나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애가 아니기 때문에. 자,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이코패스는 대체로 계획적, 조직적이다 이거지. 얘네들은 타고났어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야. 소시오패스는 충동적이야. 즉흥적이다 이거죠. 죄책감과 도덕적 인식이,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대. 왜냐하면 얘네들은 원래 그랬던 애들은 아니거든. 그래서 하지만 그 감정이 좀 약한데, 사이코패스는 아예 그런 게 없어. 타고난 애들이기 때문에. 자, 요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이코패스와, 타고난 사이코패스와 원래 그런 애들은 아닌데 후천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소시오패스들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논문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전자도서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전자도서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사이코패스부터 한번 볼까요? 타고난 사이코패스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논문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학회 논문은 158개, 158개. 학회 논문. 학위 논문은 74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회 논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논문에 들어가 보니까,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냐면, 10개씩인데 한 50개 정도 볼까요? 50개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연도순으로 한번 볼까요? 최근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건 책 같은 거는 볼 필요가 없고, 어떤 영화, 약간 영화, 그러니까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이고 있죠.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뇌과학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 모두 없어져야 되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학적인 측면에서, 신경법학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윤리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사이코패스의 사례를 통해 본 흉의 도덕 감정론의 한계. 와, 이거 보세요. 이 재밌겠는데, 읽어보면.
그리고 또 영화 나옵니다. 영화. 그리고 심리학회지에서 여기 보면 심리학회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간 범죄 심리, 범죄자 사이코패스 성향의 유형이 있다네. 이거하고 유형별 성격 특성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연구를 하는 뭐 그런 연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기보고식. 자기보고식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설문에 응해 가지고 어떤 경향을 파악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지가 있네요. PPIR이라는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 나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범죄자가 가진 사이코패스 성향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PAI 결과, 유형별 성격 특성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뭐 이런 것도 한번 재미삼아서 이 검사지 구해가지고 뭐 구글 같은 데 찾으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쓴 학위 논문이 있으면 학위 논문 제일 뒷편에 아마 이런 설문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뇌과학적인 측면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위 논문을 한번 가볼까요? 학위 논문에는 이제 학회 논문은 솔직히 페이지가 좀 적고 돈 내고 봐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 한번 읽어보려면 학위 논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이거는 이제 원문 보기가 공짜로 다 되기 때문에. 자, 연도 순으로 봤는데 우리는 이제 좀 정확도 순으로 다시 한번 사이코패스가 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정확도 순으로 다시 한번 보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예술적으로 접근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사이코패스 경향성 척도, 평가자용, 개발, 예비연구, 이런 것도 있네요. 근데 석사인데, 이런 평가자용, 개발, 예비연구니까 뭐 석사 논문으로 썼겠죠. 자, 그럼 이게 뭐 법학적인 측면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 행동 분석에 대해서 뭐 행정대학원에서 하는데 이것도 아마 법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박사 논문을 한번 볼까요? 박사 논문이 14개가 있어요. 지금 사이코패스에 대한 박사 논문이 14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박사 논문이 좀 출처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기 때문에 박사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논문에서 이것도 아까 어디서 본 거죠, 이거. 여러분 이거 방금 PPIR 사이코패스 성향 자기보고식 검사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검사지 나중에 여러분 내 사이코패스 아닐까 한번 궁금해서 자기보고형으로 내 한번 파악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경기대학교 대학원 2023년 박사 논문 원문 보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검사지가 아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문 보기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록으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 전에 이 목차에 들어가가지고 이론적 배경에서 사이코패스가 뭐냐, 그리고 범죄 연관성 어떻게 돼 있느냐, 개념, 범죄, 그리고 치료 가능성이 있냐, 평가 척도 있죠. 평가 척도에서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평가를 자료를 측정 도구를 PPIR 56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요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내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은 이런 측정 도구를 쓰면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한국판 PPIR, 이거는 이제 100, 어마어마하게 문항이 많네. 154문항이에요. 이거 한번 자기보고식으로 설문조사 하려면 시간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 8개의 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들을 한번, 이거 표 같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표로 좀 단촐하게 보기 좋게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뒤에 표가 있을런지, 이렇게 이제 계산 공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 설문지는 저기 뒤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참 뒤에 가면 나와 있을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가 있는지 여기 보면 앞쪽에, 참고문은 앞쪽에 가면 설문지가 나와 있겠죠. 한번 설문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 설문지가 없어요. 요거는 아마 구글에서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PPIR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학위 논문에서
이 설문지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박사학위 논문 42개가 있는데 실행을 시켜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쪽에서 보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박사학위 논문에는 없어요. 석사학위 논문에 있는 모양이죠.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 도구를 찾을 수 있을라는지 일단 2022년 여기 있죠. PPIR 요 논문에서 한번 찾아보거나 다른 논문에서 찾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기도 없으면 이제 구글에서 찾는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2022년 논문에서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목차에서 뒤로 쭉 가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뭐 없으면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검사지가 아마 유료라서 못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박혜영 2007년도에 나온 석사 논문 이것도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학술적인 연구에서 이런 그 설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개발자의 어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서는 사용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데 게재도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부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73페이지 들어가면 잘하면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구글 같은 데는 또 찾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73페이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부록이 있죠. 이건 아니네. 부록 2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PPIR 전체 문항. 이야, 여기 있네. 자, 문항 찾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보고식 질문을 통해서 내 사이코패스 성향은 어느 정도일까? 요거 이제 공식에 딱 넣고 대비를 시켜보면 내 사이코패스 성향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의 뜻이 뭔지는 아까 우리 챗GPT에서 뭐 확인을 해봤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있을까? 소시오패스도 사이코패스처럼 뭐 비슷하게 연구를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소시오패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도 순으로 보면은 뭐 이것도 예술 쪽에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는 이건 사이코패스가 나오네. 소시오패스 연구가 별로 없다. 이거 신기하죠? 소시오패스 연구가 별로 없어. 사이코패스는 많은데 소시오패스 연구가 별로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소시오패스 연구가 별로 없다? 이 왜 그렇지?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소시오패스에 대한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기하네요. 이게 왜 이럴까? 사이코패스 연구는 많은데 와, 이거 신기하네요. 소시오패스 연구가 별로 없어요. 요거는 이건 뭐 예술 쪽에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 없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챗GPT에서는 차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둘 다 모두 반사회적 인격장애 유형인데 왜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소시오패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궁금증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학술적인 궁금증. 왜일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면 그게 문학이든 예술이든 어떤 뇌과학이든 윤리교육이든 범죄 심리학적 측면이든 어쨌든 그냥 심리학적 측면이든 간에 소시오패스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사이코패스에 비해서 연구의 학술적 접근이 부족했다. 왜? 둘 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 반사회적 인격장애 유형이긴 한데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자료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서 소시오패스에 대한 연구 필요성 제기 이런 것들을 뭐 문학적 접근을 하든 뭐 심리학적 접근을 하든 윤리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여기까지 오네요.
어쨌든 이제 뭐 조금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하도 범죄 이래서 하니까 뭐 묻지마 범죄도 많고 아주 잔혹한 범죄도 많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범죄를 저질렀까라는 궁금증에서 많은 학자들이 뭐 텔레비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이러면서 뭐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번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이코패스는 타고난 것이고 소시오패스는 길러진 것이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약간의 책임감 같은 걸 좀, 죄책감 같은 걸 좀 느낄 수도 있어요. 약하긴 하지만. 근데 사이코패스는 아예 그런 걸 못 느낀다. 얘네들은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에 대한 구분은 할 수 있는데 이 둘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의 접근은 일방적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많이 되고 있다. 소시오패스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주 부족한 상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이게 뭐 문학, 예술, 범죄심리, 심리, 윤리, 교육, 뇌과학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재미있는 요소, 뭐 소재거리, 주제를 하나 관심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뭐 이게 뭘까? 그냥 뭐 유튜브에 한번 물어본다든가 뭐 구글에 한번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요새는 AI가 많으니까 이제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AI한테 물어보면 뭐 그 뜻과 개념 같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학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접근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온 선행연구의 대체적인 경향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가만히 보니까 소시오패스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요새 뭐 1인 가구니 뭐 산업사회 발전하다 보니까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그리고 또 독거노인도 많고 이제 젊어서도 그 뭐라고 합니까? 이 그냥 제가 하는 말로 뭐 희고꼬름이라고 하나, 뭐 희귀꼬름이라고 하나. 그 집안에서 혼자 갇혀가지고 내 게임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격적으로 약간 좀 삐뚤어질 그렇다고 게임하는 사람 삐뚤어진다 하면 나 욕 먹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원래 그렇지는 않지만 타고난 성격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고립되고 더 나쁘게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이코패스는 아니죠. 소시오패스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학술적으로 뭔가 연구 필요성에 대한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게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둘 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유형이기 때문에 소시오패스의 이론적 근거를 사이코패스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조사 내용을 이론적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이거지. 왜냐하면 두 개 다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시오패스도 이론적 근거에 기반해서 뭔가 연구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선행연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전공하는 학문의 종류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해서 그 정체성에 맞게끔 접목을 하는 게 아무래도 그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학문 간 학제 간 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긴 하지만 너무 다양하게 보다 보면 논점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오면서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점을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학문에 대한 정체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런 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도 얼마든지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내용을 학술적인 연구 논문에서도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지식과 상식의 깊이를 넓힐 수 있다. 이런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